'Cause I was doing better alone. But when you said hello, I knew that was the end of it all. I should've stayed at home. 'Cause now there ain't no letting you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우리 온라인 클래스 영어 수업 시작합니다. 13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등교 개학 연기는 계속되었지만 온라인 수업 역시 계속됩니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요거부터 해볼 텐데요. 이게 보니까 2020 학년도 대수능 35원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실제 수능에 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등장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약간 편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이거 다 읽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가 되니까 다 읽기 귀찮아.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반드시 봐야 할 단어들. 근데 이제 막 읽다 보니까는 일단 첫 번째 문장, 여기 1번 앞에 있는 문장은 전체적인 문장을 다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Although common sense knowledge may have merit, it also has weaknesses.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 For example, we hear that people who are similar will like one another.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But also that persons who are dissimilar will like each other. Opposites attract. 요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읽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although common sense knowledge 하면은 우리 상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상식은 may have merit, 뭘 가지고 있다. 우리 보편적 지식, 상식. 뭘 갖고 있냐면은 merit는 뭐 장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 지식들을, 상식들을 우리 뇌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also has weaknesses,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weakness를 갖고 있다. weakness 뭡니까? 바로 여기 크게 확대해 갖고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약점이란 거죠. 그럼 약점이 weakness면 강점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strength 예쁘게 써야 되니까.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온라인 수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생님 이 한 번 불사르겠습니다. 꿋꿋하게 계속 찍을게요. 그래서 it also has strengths, weaknesses. strength는 필요 없고 이제 약점이 있대요. 약점. 그게 안 좋다는 거야. 결론은 커먼센스 난리지 우리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안 좋을 때가 있다. 근데 not the least of which, 요거는 뭔가 했더니 not the least of which. list는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not the least.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거 바로 뭐냐면요. 중요한 걸 오히려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the least of which 하면은 사실 not the least, 최 밑바닥이 아닌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소리예요. not the least of which. 중요한 것은 is that it often contradicts itself. 바로 그것들은 종종 contradict itself. 그거 자신들끼리 contradict, 상충되다, 모순되다 이 소리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엇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죠. For example, we hear that people who are similar, 유사한 사람들끼리 will like one another. 다른 사람들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뭐래? 이제 이 컬러가 같은 feather 하면은 깃털이죠. 깃털이 같은 무리들끼리,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flock together, 같이 무리 짓는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바로 뭡니까?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거 끼리끼리 논다. 여러분들도 이 자가격리 된 이 시점에 그래도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나랑 비슷하고
뭐 똑같은 친구들끼리 놀고 있겠죠 아마도. 네, but also that persons who are dissimilar. 그런데 반면에 또 dissimilar,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will like each other, 또 서로를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opposites attract, 반대가 서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로 또 다른 것에 이끌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 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쭉쭉 읽어보다가 보니까는 2번을 좀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말. 그냥 볼게요.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그래서 이 각각의 모순되는 그 말들은 may hold true. 진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 hold true, 그러니까 진짜일 것이다. Under particular conditions. 어떤 특정한 상황 아래서는 but 그러나 without a clear statement 그러나 아주 분명한 언급 of when they apply 언제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and when they do not 언제 그것들을 적용시키지 말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aphorisms provide little insight into relations among people. aphorism이라는 것은 provide 제공한다, little 거의 없다, insight 통찰, into relations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그 관계에 관련된 통찰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phorism이 뭔가 봤더니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격언, 경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phorism이 지금 앞서서 우리가 말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다음에 또 뭐래? opposites attract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상식이라고 말하는 뭐 common sense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언제 그거를 써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phorism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at's why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이 표현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뭐뭐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heavily 아주 심하게 depend on aphorism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aphorism에게 의존하고 있다. Whenever we face difficulties 우리가 face 뭐 할 때 마주하다. difficulties 어려움 and challenges challenge 하면 뭡니까? 도전. In the long journey of our lives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에서 이런 어려움과 도전들을 직면할 때 aphorism에 우리가 왜 그렇게 심하게 의지하는 까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2번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aphorism이 provide little insight 거의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3번에서는 바로 우리가 뭐뭐 해야 하는 이유이다. aphorism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4번, 3번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란 얘기죠.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They provide even less guidance in situations where we must make decisions. 우리가 make decisions,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less guidance를 거의 제공해주지 않는다. 되게 적은 가이던스를 제공해준다. 그러면 여전히 무엇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바로 2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까지 볼게요. For example, 그래서 그 결과 예를 들면 결과가 아니라 예를 들면 when facing a choice that entails risk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어떠한 선택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 which guideline should we use?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까?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s. venture 하면은 모험 이런 거잖아요. 모험하지 않으면 nothing gained, 얻는 것도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아니면 better safe than sorry. 미안한 것보다는 유감스러운 것보다는 safe, 안전한 게 낫지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떠한 격언, 어떠한 상식을 우리가 취해야 할지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aphorism이 이런 어떤 클리어한 그 시츄에이션을 정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는 바로 몇 번입니까? 3번인 거죠. That's why we heavily depend on aphorism.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aphorism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편법을 좀 쓰는 거죠. 이 2번, 4번, 2, 3, 4 요것만 봤을 때 지금 비슷한 일맥상통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핑크로 표시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관련되지 않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요 색깔을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지 않은 것들이 사실 1번이죠. We are told that groups are wiser and smarter than individuals.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우리는 are told, 들었다. That 뭐라고? 그룹이 are wiser, 더 현명하고 and smarter, 더 똑똑하다 than individual. 100쥐 정도 맞으면 낫다. 이 속담 알잖아요. 뭐라고?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그 다음에 but also that group work inevitably produces poor results.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that group work가 inevitably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produces poor results.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있잖아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여기서는 요리사가 많으면 broth, 스프예요. 스프를 망친다. 그 다음에 그래서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 이렇게 각각의 모순적인 그 statement 말들이 may hold true. 진짜일 수도 있다. Under particular conditions 각각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but 그러나 without a clear statement when 언제 그것들을 적용시켜야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할지 그러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면 그것들은 aphorisms provide little insight 거의 뭐 통찰을 주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죠. 핵심.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말이 지금 3번에 떡 하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편법을 굳이 쓰자면 2번, 3번, 4번만 읽어놓고 봤을 때 지금 aphorisms provide 요 밑에 것까지 연결이 너무 상충되니까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exercise 연습 1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지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여타 다른 우리가 뭐 문제 속에서 뭐 빈칸에 들어갈 말 찾고 그 다음에 뭐 알맞은 어휘 찾고 뭐 또 어법상 틀린 거 골라내는 거 찾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훨씬 쉬워요. 답을 고르기는 굉장히 쉽다. 근데 이렇게 쉽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습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 그 내공을 쌓아서 이 지문을 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면 문제의 정답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약간은 요령이라고까지는 좀 힘들지만 근데 그 요령이 생기기까지에는 어떻게?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하죠. 사람 보는 눈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한 번에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것들을 바로 골라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없다. 영어 공부 특히 마찬가지죠. 영어가 우리나라 말입니까? 외국말이에요. 외국말을 하루아침에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쭉 배워갖고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벌써 초3부터 이제 10 몇 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한 9년 가까이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영어를 꾸준히 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고3 돼서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면 고1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 할 일을 매일매일 이제 하나씩 계획하고 또 그 계획했던 것들을 지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냥 뭐 지금은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니까 그냥 뭐 계약하고 나서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학기 이거 온라인 계약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강의를 잘 따라온 친구는 그만큼 또 실력이 올라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해야지 이미 했던 친구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데도 요령을 가질
가지게 되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너무 저도 풀기가 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스캔이라고 해요. 스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는 방법 중에서 테크닉 중 하나인데 여러분 스캔한다고 하죠? 어떻게 우리 뭐 비행기 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또 어디 물색하러 가잖아요. 뭐 괜찮은 물건들이 있나,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물색하러 가는데 딱 이렇게 겉으로 훑어봐요. 겉으로 훑어보면 스캐닝 한다고 하잖아요. 스캐닝.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 비행기 그 입국 심사 하면서 내 몸에 어떤 물건들이 장착되어 있나 스캔하는 기계를 갖다 대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스캔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빠르게 훑어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딱 보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만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선생님처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쏙 골라갖고서는 색깔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캐치를 해서 그 정보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스캔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일단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만 볼게요. Science is an intensely social activity.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집중도 있게 intensely 강하게 social activity 사회적인 활동이다. 과학은 social이라는 거가 핵심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적. 근데 most science work in team. 그리고 어떻게 일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작용하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it helps and to succeed in science it helps to be a good communicator. 과학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good communicator가 되는 게 좋겠다. communicator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social, team, communicator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research results have no impact until shared with the community peers through seminars, publications, and websites. 뭐 이렇게 문장 나왔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community of peers, 동료들과의 커뮤니티 형성.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까지는 뭐 그닥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ever, 근데 뒤에 나옵니다. 좀 however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유심히 봐야 할 필요는 있겠어요. Th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roblem resolution unless it is translated into effective public policies and citizen actions.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commun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로 이끌어지진 않는다. 그리고선 뒤에 나오죠. Unless it is translated into 뭐뭐로 번역되기 전까지는, 이제 변환되기 전까지는 effective public policies, public policy, 대중들의 어떠한 정책, 공공정책, 혹은 citizen action, 그래서 citizen action, public policy, 그러니까 social, 막 communication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퍼블릭과 그 다음에 시티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달라요. 그냥 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과 퍼블릭 공중 그 다음에 시티즌 액션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공공의 정책 이런 건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볼게요. And in fact, research papers aren't published until they are vetted by colleagues in what is called the peer review process.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하네요. 뭐라고? peer review process. 이거가 해당되기 전까지는 research paper 연구 논문들이 퍼블리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peer review는 또 뭐랑 겹치는 거냐면요. 이제 social, community of peers 바로 위에 있죠? 요거랑 또 겹쳐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요. Most of the examples of scientific inquiry described in science textbook for college students, for instance. 대부분의 이제 사례들, scientific inquiry, 과학적인 어떤 요구, described in science textbook for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의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scientific inquiry를 보면 have all been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 다 peer-review 저널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social, 그 다음에 good communicator, 그 다음에 community of peers, 그 다음에 peer review process, 그 다음에 peer review journals 해갖고서는 결국에는 이 동료들에 의한 뭐 교류, 상호작용, 그럼 동료들로 의한 분석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일맥상통한데 하나만 다른 게 바로 이제 요거죠. 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Public policies, citizen action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의 흐름을 개념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정답을 찾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1년에 상당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시행착오와 수고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는 게 이제는 좀 힘들다. 한번 어떻게 내가 중요한 정보를 좀 파악해나면서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취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 movies and cartoons sometimes portray scientists as loners in white lab coats working in isolated labs. In reality, science is an intensely social activity. Most science work in teams which often includes both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그래서 이번 영화나 만화 속에서는 이 과학자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로 그려낸다. 굉장히 로너, 외로운 사람으로 어디서 이 실험실에서 화이트 코트 입고 그 다음에 뭐 isolated, 고립된 실험실에서 혼자 일하는 것처럼 이제 그려낸다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셜한 활동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룹으로, 팀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 과학자들은 이 학부생, 대학교 가면 학부생들도 있고, graduate, undergraduate, 졸업생들, graduate 하면 졸업생들, 그 다음에 undergraduate 하면 학부생, graduate students, undergraduate students, 요 학생들이 다 함께 섞여갖고서는 실험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good communicator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search results have no impact. 그래서 이제 community of peers, 동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어가 되기 전까지는 뭐 세미나, 그래서 뭐 과학, 뭐 공학 이런 데가 대학교 가잖아요. 세미나 엄청 많이 합니다. 워크샵. 거기 가갖고서는 다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인맥 쌓기 활동. 인맥 쌓기래요. 그러니까 인맥 쌓기라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정보 공유의 정보 공유의 활동.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막 리더들 있잖아요. 뭐 우리 학교 뭐 학생회장 뭐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돼. 이제 끊임없이 우리 학교에 같은 학생 임원진들이랑 같이 소통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학교 임원진들과도 어떠한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도출된다고요. 지금도 이 우리 학교만 단일적으로 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전국 네트워크,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나, 다 이 학교는 어떻게 눈치 보면서 지금 또 이 교육청마다 이 강원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다 어떤 식으로 이거 상황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뭐 출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peer는 동료란 뜻이에요. 여기 단어들 궁금하시다. 됐습니까? However, 그러나 communication science knowledge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roblem resolution. 그냥 자동스럽게 가는 건 아니고 translated into effective public policies and citizen action. 이거는 조금 더 진화된 개념 내용을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태. 그래서 public policy, 뭐 공개 정책이라던가 뭐 citizen 시민 활동 이러한 것으로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problem resolution으로 간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3번이 틀린 거예요. So, and in fact, 사실 research papers aren't published until they are vetted by colleagues. 이 동료들, peer랑 똑같은 거죠. peer들에 의해서 vet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안 되고 아니, peer review process 필요하다. Most of the examples of scientific inquiry described in a science textbook for college students, for instance, 그런 것들은 have all been published. 다 이제 published 출판되어 왔다. in peer review journal. 동료들끼리 리뷰해주는 저널로서 출판되어 왔다라고 해서 이 peer review, peer들 간의 community,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2번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거 지금 바로 또 진행해 볼 텐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유사한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만 다른 컬러로 칠해봤거든요. 그게 바로 4번이에요. 4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얘만 내용이 다르고 다른 개념이 들어와요. 나머지들은 이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는 1번, 2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반드시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The immune system is the body's defense against foreign invaders such as bacteria. 그래서 이제 핵심 어휘는 이거예요. immune system, 면역 체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우리 면역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항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고 물론 이제 스스로 우리 몸에 들어온 거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 노약자 이런 분들은 그거를 몸에서 반응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하니까는 한번 걸리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지금 나서서 전 국가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The immune system is the body's defense. 방어. defense 하면은 방어란 뜻이죠. 이 단어는 그냥 한번 표시해 볼게요. defense, 방어. 방어 체계이다. against foreign invaders, 어떠한 좀 익숙지 않은 invaders. invader 하면 침략자. such as 박테리아. 박테리아 같은. such as는 예를 들면 이거랑 동일한 거죠. 됐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그러한 익숙지 않은 foreign, 좀 낯선 이국의, 뭐 외국의란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 침략됐을 때의 방어 체계인데 The immune system protects and preserves the body's integrity. 그래서 보호하고 이제 보존해요. body's integrity, 통합성. 우리 신체 전체적인 integrity, 통합성을 보존하고요. And it does this,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 통합성을 보존하는 활동을 이렇게 한대요. By developing antibodies. antibody 하면 항체? 항체를 개발. And attack hostile invader. 뭐 이거는 항원이 되겠죠? hostile면 적. 침략자. 이거를 그냥 합쳐서 항원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항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체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이뮨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거예요. We know that the immune system begins 어떻게 이 이뮨 시스템이 시작합니다. to decline 하락하기 감소하기 시작해 after adolescence. 바로 이게 핵심이네요. 뭐래?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 잘 작동 못한다. 이미 그 면역 체계가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decline 하면은 감소하다 떨어진다 이 소리잖아요. 언제가 지나 adolescence 청소년기. 너네 이미 끝났어. 너네도 이미 취약할 수 있다고. and the weakening of immune function. 그리고 이러한 면역 기능이 weakening 약해지는 것은 is linked to age-related vulnerability. 이거랑 관련이 있대요. age는 나이고 related 관련성. 그 다음에 vulnerability 하면은 vulnerable 하면은 유약함, 연약함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vulnerability 하니까는 뭐 취약성.
그러니까는 이 노화, 그러니까는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과 linked to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aging,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영어로 age라고 하잖아요. 노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면역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취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이미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면역 시스템 작동하는 것부터가 그냥 이 어린 애들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다. 아니, 청소년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autoimmune theory of aging, 근데 이런 자가 면역 이론, aging은 노화죠. 이 노화와 관련된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the system may eventually become defective, 결함이 있게 되고 and no longer distinguish,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더 이상 몸하지 않게 돼. The body's own tissue, 바디의 체세포와 from foreign tissue, 이 낯선 세포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과 우리 신체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팔팔한 이 면역 체계, 이 청소년기 이전에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그 구분 능력이 아주 높지만 이미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항원과 그 다음에 나의 신체 세포를 구분하는 능력마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human tissue repair, 인간의 tissue repair, 세포 repair, 회복이란 뜻이죠. tissue는 세포예요. 휴지 아니고요. 그 다음에 repair는 회복. After injury, 그런데 이제 인간의 human, 인간 세포 조직, 세포 뭐 조직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조직. 인간의 뭐 세포 이런 것들의 회복은 after injury. injury 하면은 뭐예요? 이제 부상 입은 거죠. and in disease, 그리고 병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an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s,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트리트먼트 하면 치료죠. 그런 것들의 development 개발은 are the focus of all biomedical research. 모든 생의학의 연구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 근데 갑자기 human tissue repair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 이뮨 시스템과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오토이뮨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세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몸이 반응하고 그거를 처리해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손상된 세포의 회복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4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볼게요. The body, 그렇다면 body는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itself. 그 자신, 그러니까 body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왜? 구분을 못하니까. 그럼 앞에 거랑 연결이 돼야 되죠. 어떻게? 지금 여기 아까 앞서서 말한 거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요. According to the autoimmune theory, 자가 면역 티어리에 의하면 이 노화에 관련돼서 시스템이 이제 결함이 생기고 더 이상 구별을 못한다. 이 자기 체세포랑 항원,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세포랑 구별을 못해서 결국에는 바디가 may then begin attack itself,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as suggested by the rising incidence of autoimmune diseases with advancing aging. 뭐뭐 한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처럼.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생략된 게 있죠. as it is suggested 해갖고서 요거 생략된 거예요. as it is suggested by the rising incidence. rising은 상승하는, incidence 경향.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 disease 하면 질환이죠. with advancing age. advancing 나이가 들어가면서, advance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advancing age 하면은 늘어가는 나이 이거죠. 그러니까 늘어가는 나이, 이 노화에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이 또 증가하는 경향에 의해서 suggested 제시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처럼 the body may then begin to attack itself. 뭐 어떻게 우리 신체는 이제 그 자신을 더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인 컨셉과 흐름은 뭐냐면 이뮨 시스템, 이 면역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처음에 면역 체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글이 나왔고, 그래서 면역 체계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글인데, 갑자기 Human Tissue Repair, 인간의 이 세포들의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것은 모든 이 생명의학의 연구에 포커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단어 한 번씩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immune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면역이란 뜻이고요. foreign 하면은 외래, 이질적인. 그래서 foreign 원래 외국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쓰였을 때는 이질적인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integrity 하면은 완전한 상태, 온전함, 통합. 원래는 기본적으로 통합, 하나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body의 integrity를 이제 관련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body의 이제 통합된 상태, 온전함. 그 다음에 antibody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항체. 그 다음에 adolescence 청소년기. 그 다음에 vulnerability 한번 따라해볼까요? vulnerability 취약성. 그 다음에 autoimmune 하면 자가 면역의 되는 거겠죠. autoimmune. 그 다음에 티슈, 아까 말한 것처럼 휴지 아니고 세포인데, 이 세포들을 이런 조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티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바이오가 생물의 생자, 그 다음 메디컬은 의학이기 때문에 생체의학. 그 다음에 인시런스, 아까 경향이라고 했는데, 이 의학적인 용어에서 경향은 바로 뭐겠습니까? 무엇이 발생하는 경향, 발병하는 경향, 바로 발병률, 발생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속 영어 단어 새롭게 나오면은 복습하시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쭉 접어놓지 마시고, 꾸준히 지금 계속 학습 진행해주세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자마자 바로 지금 중간고사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여태까지의 모든 수업들을 다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이 학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